결혼한 첫 해, 나는 명절이란 단어에 설렘보다 긴장을 먼저 느꼈다. 어릴 적에는 명절이 그저 맛있는 음식과 세뱃돈의 날이었지만 시집을 간 후에는 그날이 시험의 날처럼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깐깐한 분이셨다. 단정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목소리는 크지 않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입으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 첫 명절 아침, 시댁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돕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얘, 이리 와봐. 나는 손을 닦고 부엌 앞에 서셨던 시어머니께 다가갔다. 그분은 작은 손가방을 하나 들고 계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바로 한복이었다.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곱고 반짝이는 새 한복은 아니었다. 그 한복은 빛이 발에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으며 색상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 칙칙했다. 이건 내가 신혼 때 입었던 거야. 며느리 된 네가 첫 명절에 이걸 입으면 참 보기 좋겠지? 나는 당황했다. 속으로는 이걸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고맙습니다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셨는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한복이야 전통이 중요한 거지. 요즘 것들은 너무 튀고 시끄러워. 이건 정말 단정하고 고운 거야. 딱 너한테 어울릴 거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입고 싶지 않았다. 그 옷을 입고 시댁 어른들 앞에 선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두려웠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 전통이라는 말에 나는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몸에 꼭 맞지도 않았고 색은 내 얼굴을 더 창백하게 보이게 만들었으며 전혀 나답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거울 속 내게 미소 지었다. 적어도 입모양은 그렇게 만들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입으면 돼.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그 하루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거실에 나섰을 때 시댁 어른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내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하셨다. 어머, 저 한복 정말 오랜만이네. 그거 혹시 어머님 거였어요? 요즘 애들은 잘 안 입는데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칭찬인지 놀림인지 모를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그저 고개 숙이고 웃기만 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화끈거렸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다. 이 아이가 내가 입던 한복을 꼭 닮았잖아요. 정말 예쁘죠? 요즘 애들 중에 이런 거 흔치 않아요. 그 말에 주변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속으로 나는 예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다. 이건 내가 고른 옷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색도 아니다. 내가 나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 한복을 입고 음식 나르고 절하고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방에 돌아왔을 때 나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지 한복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 내가 내 존재를 감추고 있는 느낌, 그 모든 게 쌓여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들킬까봐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나에게 한복을 잘 접어 가방에 넣어주셨다. 이건 앞으로도 명절마다 입으면 돼. 너한텐 참 잘 어울리더라.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질문이 피어났다.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없을까? 왜 나는 늘 맞춰야만 하는 걸까? 작고 조용한 그 질문은 그 이후의 명절마다 조금씩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 저는 제가 고른 옷을 입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말할 날이 올 수 있기를. 이번 설에는 이 한복 입으렴. 시어머니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그 낡은 한복을 내게 내미셨다. 고운 미소라고 말은 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타협도 없는 단호함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이 옷은 너무 작고 오래돼서 제가 입기에는 좀...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요즘 것들은 전통의 소중함을 몰라. 이건 너희 시아버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옷이야.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는 늘 이 옷을 입었단다. 너도 예외일 수 없지. 나는 말없이 그 한복을 받아들었다. 빛바랜 붉은 저고리와 금박이 다 벗겨진 치마.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말을 삼켰다. 왜 나는 항상 이 집안의 규칙에 맞춰야 할까? 왜 나의 의견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야 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명절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마치 과거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았다. 남편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시누이들도 세련된 한복을 입고 나왔다. 그런데 나만 30년도 넘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다가 시누이가 내게 귓속말을 했다. 언니, 아직도 저 한복 입으라고 하셔? 어머님 너무 고집 세시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전통이라니까.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고름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속옷이 비칠까 조심스러웠다. 무엇보다 친척들이 나를 볼 때마다 속삭이듯 말했다. 어유, 저 한복 아직도 돌려 입히시나 보네. 불쌍해라.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들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나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웃고만 있었을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다음 명절에는 내가 고른 한복 입으면 안 될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뜻이 있으시니까 그냥 좀만 참아. 몇 번만 더 입으면 돼. 몇 번만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한숨을 쉬며 옷장에서 다시 그 한복을 접었다. 다음 명절에도 또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떠올랐다. 기쁨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억지 웃음을 짓는 며느리.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내가 고른 옷을 입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나는 아직 몰랐던 것 같다. 설이 지나고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느새 또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괜히 긴장이 되었다. 올해도 그 한복을 입으라고 하실까? 아니면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까? 나는 이번에는 정말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말을 연습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엔 제가 직접 준비한 한복을 입어도 될까요? 작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그날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나를 흘끗 보더니 잔을 탁 내려놓았다. 지금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니?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바로 말을 이어갔다.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잖니? 맏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야. 한복 하나에 우리 집안의 품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걸 네 맘대로 바꾸겠다고? 나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안 됐어. 전통도 모르고 공경심도 없고 그래서 시댁에서 살아남기 힘든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말한 건 단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다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무례였던 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이번엔 그냥 내가 고른 한복 입고 싶어. 어머니 말도 이해는 하는데 나도 내 의견 좀 들어줬으면 해.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얘기야?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가자. 당신 하나 고집 부리면 집안 분위기 다 망가져. 집안 분위기.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게 집안 분위기라는 말. 그날 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집에서 내가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다음 날 나는 옷장 앞에 섰다. 한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고름이 찢어질 듯한 날 같고 천은 이미 바랬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그 옷을 접어 넣었다. 결국 이번에도 나는 지고 말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편한 예감.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단단한 결심. 다음 명절엔 정말 절대 그 옷을 입지 않겠다고. 추석 하루 전날. 거실에는 벌써부터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김치전을 부치고 시누이는 과일을 다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옷장을 열었다. 그 익숙한, 낡고해진 분홍색 한복이 아직도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몇 초간 멈칫하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그 한복을 꺼내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주방 쪽 눈치를 살피며 안방 구석 장롱 및 서랍에 조용히 밀어 넣었다. 들키지 않게, 조심히. 이번 추석만큼은 제발 나를 좀 놓아주었으면 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나는 몇 주 전 미리 주문해둔 새로운 한복을 꺼냈다. 연한 아이보리색 저고리에 푸른빛 고운 치마. 전통미는 유지하면서도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 거울 앞에 섰다. 고름을 매만지고 머리를 빗었다.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처음으로 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였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내 한복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네가 말한 내가 준비한 한복이니?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했지? 맏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라고. 이런 세련 떠는 옷 입고 시댁 어른들 앞에 서겠다는 거야? 그 말에 다시 숨이 막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옷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복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간결하고 단정한 스타일도 많이 입어요. 어르신들께도 불쾌하지 않게. 하지만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는 지금 나한테 맞서겠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제 의견도 조금은. 네가 며느리지. 무슨 주인이니? 너무 버릇없어졌구나.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말해봤자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걸 이미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장롱 밑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분홍색 한복을 다시 꺼내 입었다. 속상함을 삼키며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거울 앞에 섰다. 익숙한, 하지만 더 이상 나 같지 않은 모습. 그날 저녁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아주 전통을 잘 지켜요 라며 자랑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건 나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명절의 보름달은 밝았지만 내 마음은 참으로 어두웠다. 나는 왜 항상 져야 할까? 왜 내 선택은 틀렸다고 여겨지는 걸까?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 명절엔 진짜로 내 옷을 입겠다. 누가 뭐라든 이번엔 지지 않겠다. 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이후로 몇 달이 흘렀지만 그날의 숨 막혔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로 다시 지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다시 준비했다. 이번엔 더 단정하고 조용한 색감의 한복을 골랐다. 은은한 회색빛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요란하지도 않고 튀지도 않는, 하지만 분명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한복이었다. 그 옷을 택배로 받았을 때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도 낯설고 안쓰러웠다. 설 하루 전 시댁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어이구, 왔니? 올해는 또 무슨 옷을 입었을지 모르겠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짐을 정리한 뒤 방에 들어갔다. 이번엔 한복을 숨기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오셨다. 이게 네가 내일 입을 옷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리되 요즘 스타일도 반영된 한복이에요. 단정하고 격식도 갖췄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그 옷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은 그런 요즘 유행 같은 건 상관없어. 명절은 전통을 지키는 날이지 멋부리는 날이 아니야.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저도 무례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른 거예요. 내 말은 떨리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정면에서 시어머니와 맞서고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단호해졌다. 나는 네가 내 말 듣는 며느리였으면 좋겠어. 그동안 잘해왔잖아.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잘해온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온 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도 어머니 뜻 존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저라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제 생각은 틀린 걸로만 여겨야 하나요?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한복을 다시 내려다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고 나가셨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다. 싸우지도 않았고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준비한 한복을 입고 거실에 나갔다.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잠깐 놀란 듯 나를 쳐다보다가 한복 예쁘다 하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 침묵이 어쩌면 인정의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하루 종일 명절 음식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손님도 맞이하며 바쁘게 보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문득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나도 맑고 밝게 느껴졌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복 자락을 조용히 매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행이야. 이번엔 나를 잃지 않았어. 설 명절 이틀째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아직 집안은 조용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들조차 잠든 듯 고요했다. 나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늘 마시는 보리차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복기했다. 어제 내가 한 말, 어머니가 남긴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가진 무게. 어쩌면 그건 말보다 더 큰 메시지였는지도 모른다. 거실에 조용히 앉아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기다리던 중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나는 조심스레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보리차 끓여놨어요. 시어머니는 내 쪽을 흘긋 바라보더니 그 자리에 앉으셨다. 한복, 오늘도 그거 입을 거니?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튀지 않아서. 명절 분위기 해치지 않을 거예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건 생각보다 부드러운 말투였다. 어제는 조금 놀랐어. 그렇게 말하는 네가 처음이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숨을 고르게 되었다. 하지만 내 말, 일리가 있었어. 그 순간 정말이지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돌덩이를 덜어내는 듯했다. 예전엔 말이야,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복이라는 게 집안의 체면이었고 여자의 예의였어. 그러니 며느리가 뭘 입는지도 항상 예민하게 봤지. 그 시절의 기억을 꺼내듯 어머니의 표정엔 옅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도 시집 올 때 시할머니가 골라준 촌스러운 한복 입고 사진 찍었지. 그때는 속으로 울었지만 며느리는 원래 참고 사는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듣자 어머니도 나처럼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살아오신 거란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잖아.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요즘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고 그게 꼭 무례나 반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어제 그런 말을 해줘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용기가 참 대단했구나 싶기도 해.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내 용기를 언급한 건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신감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책임감은 있어요. 그래서 명절마다 성의껏 준비하고 싶었고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그 진심이 닿았을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조금씩 바뀌어야겠구나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가 살짝 젖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평등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느꼈다. 그 이후 아무도 내 옷차림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누이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왔다. 형님, 한복 진짜 예뻐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런 디자인 입고 싶어요.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복이라는 건 단지 옷이 아니다. 그 안엔 전통, 문화, 기대, 강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과 타협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을 통해 알게 됐다. 그 모든 걸 포용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명절 셋째 날, 집 안에는 어느새 웃음소리가 번졌다. 조카들은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시누이는 음식을 나르며 형님, 이번에는 꼭 같이 사진 찍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렁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 가족 사진은 내게 형식적인 의무일 뿐이었다. 불편한 한복, 굳은 미소, 억지로 맞춰야 하는 자세. 그 속에서 나는 항상 배경에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다. 나는 내가 선택한 한복을 입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심지어 어제는 요즘 스타일도 나쁘지 않네. 색감이 산뜻뜻해서 보기 좋아. 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 말 한마디가 이토록 나를 가볍게 만들 줄은 몰랐다. 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오자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잠시 정리하고 거실로 다 함께 모였다. 다들 준비됐어요? 삼촌이 삼각대를 세우며 말했다. 나는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옷매무새를 정리해드렸다. 어머니, 저고리 조금만 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순간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형님,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 시누이가 활기차게 외쳤다. 나는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나는 옆에 있을게. 안 돼요. 올해는 형님이 제일 예쁘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가운데에 앉아도 돼.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 짧은 허락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수용이 담겨 있었을까. 작년 같았으면 가운데 자리는 당연히 시어머니 차지였고 나는 조용히 가장자리에서 웃는 며느리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 자리를 내게 양보하셨다. 사진 셔터 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렸다. 찰칵, 찰칵.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웃었다. 어색함도 강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카메라 속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당당한 얼굴이었다. 사진을 확인하던 조카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이 사진 진짜 좋아요. 우리 가족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나도 시어머니도 같이 웃었다. 정말이지. 그 사진 한 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과 갈등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홀로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 있는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나 역시 눈가에 은은한 기쁨이 번져 있었다. 그게 아마도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 사진 한 장 인화해서 내 방에 걸어둘 수 있을까? 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액자까지 예쁘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따뜻하게 풀려나갔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작은 다리가 놓였다.
아직 완전히 다 건넌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딛게 된 것 같다.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트렁크 속엔 고향 음식 몇 가지,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조그만 보자기 하나가 담겨 있었다. 이건 예전에 입던 내 한복인데 이젠 안 맞으니까 너 입어봐 하시며 내 손에 쥐어주신 보자기였다. 사실 처음엔 망설였다. 몇 번이나 괜찮아요 어머니 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뜻이 담겨 있었다. 그건 단순히 물려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너의 선택을 믿겠다는 작은 신호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이를 재운 후 조용히 보자기를 풀었다. 차분한 연분홍빛 저고리, 잔잔한 꽃무늬가 새겨진 치마. 예전엔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그 색과 무늬가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으며 나는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이 한복을 처음 입었을 때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쩌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처음 명절을 맞이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옷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내 입어봤다. 생각보다 몸에 잘 맞았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촌스럽다고만 생각했던 이 옷이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이 옷이 나를 억압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고집했던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시간과 가치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방식이 내게 늘 맞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다. 내가 어머니의 한복을 입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메시지엔 짧은 한 줄을 덧붙였다. 어머니, 이 옷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래? 그 옷은 내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입은 거야. 네가 입어줘서 기뻐.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침묵이 필요했는지를. 그리고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온 두 여성이 조금씩 다가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지도. 나는 더 이상 한복을 입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무작정 반발하지 않는다. 그 속에 담긴 뜻을 묻고 내 생각도 함께 이야기할 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내 선택을 조금씩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엔 묘한 평온이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박스를 열어보니 새로운 한복 한 벌이 곱게 접혀 있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이번엔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골라봤어. 다음 명절엔 그 옷 입고 같이 사진 찍자. 나는 박스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 벌의 옷으로 시작된 갈등, 그리고 그 옷을 통해 이어진 마음. 결국 우리는 옷보다 더 깊은 것을 서로에게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명절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새로운 한복은 내가 평소 좋아하던 파스텔 톤의 연하늘색이었다. 화려하지도 촌스럽지도 않은 적당히 단정한 느낌. 나는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른 색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 묻고 또 되물었다. 이 옷은 정말 내가 입고 싶은 옷일까? 예전처럼 강요받아 입는 옷이 아닌 이젠 어쩌면 나 스스로 선택한 옷이었다. 왜냐하면 이 옷 안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시간이 담겨 있었으니까. 마루로 나가자. 어머니는 이미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다. 예전처럼 무채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이번엔 자주색 저고리에 은은한 장미문의 치마를 입으셨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도 참 곱다. 네가 고른 색이 이리 잘 어울릴 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이번엔 우리 엄마랑 당신이랑 같이 찍자. 예전엔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오셨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연스레 어머니의 손등을 잡았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았다. 며칠 뒤 그 사진을 인화해 어머니께 작은 액자에 담아드렸다. 그 속에 우리는 누가 봐도 다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물론 그 사진이 찍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침묵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조심스럽지만 진심인 그 웃음들. 그건 화해라는 단어보다 더 섬세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작은 고백을 하셨다. 사실은 한복을 고집했던 이유는 너랑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어.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음엔 너랑 얘기하는 게 어색했거든. 그래서 명절 때라도 뭔가 같이 하고 싶었어. 나도 표현을 잘 못해서 강요처럼 보였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으셨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했던 건 그저 전통을 고수하려는 고집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이어보려는 서툰 시도였다는 걸. 다만 우리는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달랐고 그걸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명절은 더 이상 억압과 피로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덜 지쳤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어머니와 같은 옷을 입으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 어쩌면 진짜 전통이란 형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마음은 때로는 한 벌의 낡은 한복에서 시작되어 서로를 감싸 안는 다리가 되어준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거짓말처럼 구름 한 점 없고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추석 아침 거실에서 다림질된 한복을 꺼내며 문득 몇 년 전 첫 명절을 떠올렸다. 그땐 정말 모든 게 버거웠다. 요리를 하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보고 형님과 비교당할까 긴장하고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은 그 한복이었다. 촌스럽고 낡고 내 취향도 내 의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강요되던 옷.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다르다. 이젠 한복이 무섭지 않다. 억지로 입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옷을 둘러보며 나는 내가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자라왔는지를 느낀다. 처음엔 도망치고 싶던 명절이 지금은 작은 떨림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부엌에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내 손이 없으면 명절 준비가 안 돼. 웃으면서 덧붙인 그 말에 나는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다. 예전처럼 말없이 긴장한 채가 아니라 때때로 웃고 때때로 서로의 손을 번갈아가며 기름 온도 딱 좋아요, 어머니. 네가 잘 맞췄지. 대화는 짧지만 마음은 깊었다. 저녁 무렵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세팅을 하며 말했다. 이번엔 엄마랑 당신이랑 앞줄 가운데. 어머니는 살짝 놀라시더니 이젠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셨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며느리였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였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한 타인이었다. 하지만 그 한복, 그 수많은 명절 속 조심스럽고 서툰 반복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갔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사실 예전엔 내 옷장을 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 왜요? 네가 한복 입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괜히 예전 며느리들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강요하게 되더라. 그 고백은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그땐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도 지금처럼 웃으면서 같이 요리하고 사진 찍고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누리게 될 줄은 몰랐지. 저도요, 이 집이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혼자 방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선 채 내 한복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옷, 나를 억압하지도 숨막히게 하지도 않는 내가 선택한 옷. 그 안엔 눈물도, 오해도, 용서도, 그리고 작지만 깊은 사랑도 담겨 있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성된 관계가 아니다. 누구든 처음엔 서툴고, 다르고, 상처 주고, 오해하는 시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가는 노력이 있다면 어느새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옷이 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다.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옷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마음을 잇고 여자와 여자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연결, 고리로서의 옷. 다음 명절이 기다려진다. 어머니와 함께 조금 더 편하게 웃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며 진짜 가족으로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